참 신기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정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것 같은데도 어쩐지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새벽 3시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잔 옆에서 모니터의 푸른빛만이 얼굴을 외롭게 비추고 있습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머릿속은 꺼지지 않는 경고등처럼 쉴 새 없이 깜빡입니다. 밀린 업무, 내일 아침에 발표, 끊임없이 울려대는 SNS 알림과 단톡방 메시지들, 무언가에 계속 쫓기는 기분, 잠시라도 멈추면 저 경쟁의 흐름에서 영원히 뒤처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더 크게 외쳐야 한다고, 더 눈에 띄어야 한다고,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잠을 줄이고 약속을 미루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달려왔습니다. 갓생이라는 이름 아래 하루 24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쓰며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어떤가요? 초점 없는 눈동자, 깊어진 다크서클,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음속의 거대한 공허함. 아무리 열심히 뛰고 아무리 목청껏 소리 질러봐야 내 마음만 텅 비어갈 뿐 주변의 풍경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절망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이토록 미친 듯이 노력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성공의 공식이 처음부터 틀렸던 것은 아닐까요? 혹시 당신도 지금 번아웃 직전인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을 끄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면이 바뀝니다. 시끄러운 도심의 소음이 사라지고 잔잔한 물결이 이는 고요한 호수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아등바등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늘 편안하고 고요해 보입니다. 말이 많지도 않고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신기할 정도로 좋은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쫓아다니는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돈과 사람이 그들을 따라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그들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 걸까요? 젊은 시절에는 저 역시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겪으며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고 소리 질러봐야 텅 빈 내면으로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저는 사람들을 더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시적인 성공이 아닌 정말로 오래도록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마침내 저는 그들에게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고요함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을 닦았다고 평가받는 인물, 삼성의 창업주, 구 이병철 회장은 평생에 걸쳐 탐구했던 부와 사람의 원리를 단 하나의 비밀로 정리했습니다. 요란하게 자신을 과시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신뢰를 얻고 결국 부와 사람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게 되는 힘. 그가 발견한 인생의 가장 위대한 비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화면에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고요함.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요함이란 게으름이나 포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을 내 삶으로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근본적인 힘. 그것이 바로 고요함입니다. 그것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중심을 잡는 태도이며 말보다 행동으로, 소음보다 침묵으로 더 큰 울림을 만들어내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밖으로만 향해 있었습니다. 고객 탓, 경기 탓, 시기 탓, 모든 것을 내 바깥의 탓으로 돌리며 정작 나 자신을 돌보는 것에는 소홀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기회는 바로 당신의 발밑에 있다고. 당신의 책상 위에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돈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 고요함에 대한 이병철 회장의 7가지 가르침을 통해 당신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의 경험에서 나온 이 지혜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싶어하는 존재로 만드는 삶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당신의 노력이 지금까지 헛돌았는지 그리고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발버둥 치지 않아도
당신의 삶의 풍요로움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그 놀라운 원리를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30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그들처럼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삶의 흐름을 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병철 회장이 평생의 경험을 통해 얻은 7가지 지혜를 하나씩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돈은 평화롭고 정돈된 곳을 사랑한다. 이것은 제가 오랜 세월 사업을 해오며 뼈저리게 그리고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입니다. 돈과 재물은 마치 신이 그러하듯 시끄럽고 어지러운 곳에는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요하고 잘 정돈된 곳을 좋아합니다. 오래전 제가 우연히 들렀던 한 작은 찻집이 있었습니다. 번화가도 아닌 보통의 거리 뒤편에 아주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죠. 눈에 띄는 화려한 간판도 없었고 손님을 부르는 요란한 목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그곳으로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역시 그 흐름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내 깨달았습니다. 왜 이곳이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지를요. 내부는 더없이 고요했지만 결코 지루하거나 텅 빈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가 내어주는 찻잔 하나하나에는 깊은 정성이 담겨 있었고 가게의 기둥과 테이블은 오랜 세월의 흔적 속에서도 반듯하게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선 손님들조차 자연스레 목소리를 낮추고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차를 한 모금씩 마시며 저마다의 상념에 잠기거나 조용히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곳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편안함, 어떤 안정감 같은 것이 가득했습니다. 제 가슴을 강하게 때리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아, 돈과 사람 모두 바로 이런 고요함을 찾아오는 것이구나. 제가 처음 공장을 운영할 때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저는 문 앞에서 소리 지르고 직원들을 닥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위기만 험악해질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 찻집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제 일터를 정돈하고 싶다는 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공장 내의 어지러운 작업대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쌓여있던 서류들을 분류했으며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움직인다는 것은 곧 신뢰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신뢰는 부산하고 정신없는 곳에서는 결코 자라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고요하고 사람들이 이곳에서는 안심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싹 트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공간을 한번 둘러보시죠. 당신이 매일 잠드는 방, 당신이 매일 일하는 책상, 심지어 당신의 스마트폰 바탕화면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입지 않는 옷들로 가득 찬 옷장, 정체를 알 수 없는 파일들로 뒤덮인 컴퓨터 화면 속에서 매일 아침을 시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장 먼저 당신의 공간을 정돈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와 기회를 끌어당기는 가장 작지만 가장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모든 흐름을 끌어당긴다. 저는 늘 진실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그런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진실함이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에 부와 성공을 가져오는 가장 거대한 힘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진정으로 진실한 사람은 결코 잘난 척하거나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할 줄 아는 용기가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변명하기보다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정성스럽게 들어줄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서 정말로 크게 성공하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은 예외 없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고 말이 청산유수인 사람이 아니라 조금은 느리고 어눌해 보여도 그 겸손한 태도로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깊은 신뢰를 얻어 일을 진전시키는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제게는 꽤 조용하고 솔직히 말해 눈에 띄지 않았던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맡은 일은 반드시 약속한 시간 안에 정확하게 해냈습니다. 실수라도 하게 되면 즉시 달려와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라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면 그는 마치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고 배우려 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에게 조금은 벅차 보이는 어려운 업무를 한번 맡겨보았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으니 자네 방식대로 한번 해보라고 말했죠. 며칠 뒤 그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기발하고 훌륭한 결과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자네, 이걸 어떻게 해낸 건가? 그러자 그는 쑥스러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선배님들이 하시는 것을 어깨너머로 보고 가르쳐 주신 대로 고분고분하게 따라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겸손함이 아니었습니다.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진실된 태도였습니다. 바로 그런 태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신뢰를 끌어당기는 법입니다. 화려한 말이나 멋진 프레젠테이션보다 이 사람에게라면 내 일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잘못한 것은 미안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요즘처럼 모두가 자신을 포장하기 바쁜 세상에선 어쩌면 이게 진짜 희귀템 아닐까요? 당신의 진심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스펙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 불운은 나를 정돈할 최고의 기회다. 누구나 살면서 나는 정말 운이 없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그렇게 느껴질 때야말로 하늘이 나를 잠시 멈추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멀리 나아가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최선을 다해 너 자신을 정비하라고 일러주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 정말이지 지독하게 운이 없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회사를 차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고객과의 거래가 줄줄이 끊겼고 다음 달 공장에 불을 켤 전기세마저 버거워졌습니다. 영업을 하러 나가도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고 야심차게 만든 새로운 제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하늘을 향해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고. 그런데 어느 날 밤 텅 빈 공장에 홀로 앉아 있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늘 외부로만 향해 있었구나. 고객 탓, 경기 탓, 시기 탓, 모든 것을 내 바깥의 탓으로만 돌리고 정작 가장 중요한 나 자신과 나의 일터를 돌보는 것에는 완전히 소홀하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밖으로 뛰어다니는 것을 멈췄습니다. 대신 공장의 낡은 도구들을 다시 정비하고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얼마 남지 않은 고객들에게 더욱 진심으로 예의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주문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죽어라 애써도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저 내 주변을 정돈하고 내 마음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정한 기회는 바로 내 앞에 있었는데 제 마음과 주변이 어지럽게 정돈되어 있지 않아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운이 없다고 느끼고 있나요? 하는 일마다 막히고 인간관계에 지쳤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다시 정돈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떠들 필요도 없고 굳이 새로운 것을 찾아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발밑, 당신의 책상, 그리고 당신의 마음부터 차분히 들여다보고 다시 정리하기 시작하십시오. 운은 어떤 행운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운은 오직 잘 정돈된 곳으로만 흐릅니다. 마치 맑은 물이 진흙탕에는 머물지 않듯이 말입니다. 불운은 저주가 아닙니다. 더 큰 운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재정비의 시간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가장 큰 투자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상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투자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백을 만드는 것은 상상 이상의 거대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쉬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잠시라도 쉬면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질 것만 같아서 늘 스케줄을 분 단위로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제 마음이 바싹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영혼마저 쪼그라드는 끔찍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정말 큰 용기를 내어 저녁에 중요했던 약속 하나를 취소하고 그저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 시간에 경쟁자들은 저만큼 앞서가고 있을 텐데 싶어 스스로를 책망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하고 불안한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시간 속에서 제가 바쁘게 살며 까맣게 잊고 지냈던 아주 중요한 것들이 희미하게 남아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치열하게 일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졌더니 바쁠 때는 미처 알아차리기 힘들었던 내 마음속 깊은 곳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여백이 필요합니다. 상자를 생각해 보세요. 상자 안이 다른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선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운이든 좋은 기회든 새로운 아이디어든 비집고 들어갈 아주 작은 틈조차 없는 것입니다. 꽉 찬 마음 속에는 그 누구의 목소리도 그 어떤 새로운 가능성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백이 있어야 바로 그곳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이치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 중 하나가 어쩌면 아무것도 안 하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편안하게 쉬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꽉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듯 당신의 마음에 의도적인 여백을 만들어주세요. 그 작은 틈으로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행운과 기회가 반드시 비집고 들어올 것입니다. 5번째 가르침, 움직임 대신 정돈을 택하라. 세상에는 행동이 전부라고 무조건 발로 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움직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작정 움직이기 전에 나를 먼저 정돈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교토의 한 오래된 뒷골목에서 평생 도자기를 만들어 온 한 장인에게서 배운 이야기입니다. 습기 가득한 작은 공방을 조용히 열어둔 그 장인은 하루에 단 몇 개의 도자기만을 만들 뿐이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려 애쓰지도 않았고 그 어떤 홍보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의 유명 호텔과 미술관에서 그에게 계속해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해서 참지 못하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고요한 곳에 계신데 어떻게 전 세계의 일들이 이곳으로 스스로 찾아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 장인은 흙을 만지던 손을 잠시 멈추고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움직임의 문제가 아니라 정돈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자신의 공방을 쓸고 닦아 정돈하고 자신의 도구를 소중히 다루며 자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정돈했습니다. 바로 그 잘 정돈된 공간과 그 장인의 정돈된 마음이 뿜어내는 기운이 세상 사람들을 그곳으로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이 말이 제게는 정말 크게 와 닿았습니다. 내가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정돈의 힘입니다.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며 자신을 과시하고 인맥을 넓히려 애쓴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을 피상적인 사람으로 여기고 깊은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정성스럽게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고 자신의 작업 공간을 깨끗이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결국 이 정도의 시간이 겹겹이 쌓인 것이 그 무엇보다 강력한 당신만의 브랜드가 됩니다. 돈과 기회는 쫓아다니면 오히려 더 멀리 달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과 당신의 주변을 완벽하게 정돈하고 묵묵히 기다리면 그것들은 반드시 당신에게 스스로 찾아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돈이란 단순히 청소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가짐, 당신의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 당신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모든 것을 반듯하게 정돈한다는 의미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나를 먼저 정돈하는 것,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의 태도를 먼저 정리하는 것, 이 고요한 내적 준비가 외부에 가장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6번째 가르침, 신뢰는 침묵 속에서 자란다. 세상에는 유독 고집이 세고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보다 먼저 말하려고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쏟아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코 말의 양이 아닙니다. 제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어느 날 제가 개발한 새로운 제품을 지역의 한 유능한 사업가에게 소개하기 위해 그의 공장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유명한 자산가였던 그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제품의 장점을 설명해도 내내 팔짱을 낀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운이 좋았을 뿐이겠지라며 성공의 기색을 전혀 내비치지 않았죠.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하여 전달한 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날은 아무런 답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뒤 바로 그 사장님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리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게 건넨 첫 마디는 저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장, 내가 며칠 동안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당신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은 제가 그토록 쏟아내려고 애썼던 수많은 미사여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을 멈추었던 그 침묵 속에서 저에 대한 신뢰가 자라났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큰 목소리와 화려한 말에는 압도되면서도 동시에 경계심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고요한 상황 속에서 신중하게 고른 몇 마디의 말과 따뜻한 침묵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와 진심이 실립니다. 그러니 대화 중에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굳이 바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의 여백을 두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나는 당신의 말을 매우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도 합니다. 부모의 눈빛, 조용히 책상을 정리하는 태도, 다른 사람을 정성스럽게 대하는 시선 하나하나에 담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향력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때 용기를 내어 말을 줄이고 침묵하는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단지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깊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가르침입니다. 재물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의 것이다. 저는 사람, 돈, 그리고 운이 신기하게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에게 결국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굳이 화려하게 자신을 홍보하지 않아도, 말을 잘하지 못해도 시대의 흐름이 결국에는 진실되고 반듯한 사람들의 편에 서기 때문에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은 시절 저 역시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어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고객에게 대금을 치르지 못했고 장부를 펼치면 온통 붉은 숫자뿐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직원들에게는 마지막 급여조차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저를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를 떠난 지 10년쯤 된 젊은 주방장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가 현재 일하는 직장의 상사에게도 이미 허락을 받고 왔다는 말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도와주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10년 전에 어느 날을 이야기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던 어느 늦은 밤, 퇴근하지 못하고 있던 그에게 제가 집에서 하룻밤 머물 것을 제안했고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한 잠자리를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까맣게 잊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배려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 이것은 결코 특별하고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아주 작은 배려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물입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 빌린 도구를 사용했을 때보다 더 깨끗하게 닦아서 돌려주는 것, 상대방이 바쁘다는 것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안부 전화를 자제하는 것, 남을 험담하는 자리가 불편할 때 조용히 빠져나오는 것. 매일 이런 작은 배려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헤아릴 수 없는 호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뢰는 결코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당신의 그 작은 행동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병철 사장님, 돈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라고 했던 한 원로 기업가의 말이 저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매일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당신 안에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신뢰라는 거대한 보물이 쌓여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이병철 회장이 평생을 통해 얻은 7가지 지혜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어떠셨나요? 어쩌면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이라 믿어왔던 세상의 목소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낯선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그토록 갈망해왔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그 모든 가르침은 단 하나의 단어로 귀결됩니다. 바로 고요함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변을 조용히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에 무질서했던 부분들을 바로잡는 정돈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화려한 말로 나를 포장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는 진실의 용기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던 시선을 거두어 나 자신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쉴 틈 없이 스스로를 몰아붙이던 삶에 의도적인 쉼표를 찍어주는 여백의 미학입니다. 그것은 밖으로만 나돌던 에너지를 안으로 모아 나만의 단단한 실력을 키워나가는 내실의 힘입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말들을 쏟아내는 대신 상대의 마음을 얻는 가장 무거운 언어, 침묵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만큼이나 타인의 시간과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배려의 깊이입니다. 정돈, 진실, 성찰, 여백, 내실, 침묵, 그리고 배려. 이 7가지의 가르침들이 모여 당신이라는 사람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으로 채워나갈 것입니다. 당신의 공간을 정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불운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잠시 멈춰 마음의 여백을 만들며 밖으로 뛰기보다 안을 다지고 말하기보다 들으며 작은 배려를 쌓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소리치지 않아도 세상이 당신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고요함의 진짜 힘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노력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줄 가장 근본적인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잠시 숨을 크게 한번 쉬어보시겠어요? 들이쉬고 내쉬고. 좋습니다. 이제 제가 던지는 이 마지막 질문에 당신의 마음으로 조용히 답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조용히 정돈되어 있습니까? 아마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그럴 테니까요. 세상의 소음 속에서, 경쟁의 압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 오랫동안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그 질문에 당당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나를 향해 아주 작은 발걸음 하나를 내딛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단 5분이라도 조용히 명상하기, 어지러운 당신의 책상 위를 지금 당장 정리하기, 누군가와 대화할 때 하고 싶은 말을 잠시 참고 상대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진심으로 경청해주기,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만 떠올려보기. 이런 사소한 실천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책상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통제권을 되찾겠다는 작은 선언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은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가장 강력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결핍이 아닌 풍요로움에 집중하겠다는 의식적인 훈련입니다.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이 작은 실천들이 바로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당신의 존재를 신뢰로 채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당신의 인생에 거대한 흐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더 일어나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가장 주목받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오래도록 사랑받고 진심으로 신뢰받는 사람들은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내일을 조용하고 묵묵하고 신중하게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큰 목소리가 아닌 작지만 단단한 신뢰의 목소리로 당신의 삶을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이 쌓아 올린 그 고요하고 단단한 신뢰가 결국 당신에게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 당신을 찾아와 이렇게 말해줄 그날까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는 이 일을 당신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라고. 저 이병철은 바로 그 목소리로 당신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고요한 풍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